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완전히 거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심장내과 전문의이며 너무 많은 환자분들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리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걷는 능력을 잃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실 때 발의 저림이 느껴지십니까? 밤에 화장실에 가실 때 벽을 잡아야 하십니까? 새벽 3시에 발가락의 저림 때문에 잠에서 깨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당신의 다리는 이미 악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에 진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불과 3개월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새벽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의식은 있으셨지만 무릎 아래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으셨습니다. 다리가 창백하고 무서운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따님이 울면서 저에게 뭔가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한국 전역에서 매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사례들, 거의 모두가 누군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을 설명해 드렸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에 저림, 힘 빠짐, 경련이 느껴질 때 그저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뇨병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증상만 가리는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심혈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혈액순환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리에 있는 작은 혈관들, 다리 조직의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휴면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멈추면 다리 조직이 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세혈관들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 휴면 상태의 혈관들을 되살리고 다리 조직에 축적된 모든 독성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자연 치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빠르면 72시간 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남산공원을 통해 5km를 아무런 통증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아무런 약 없이 걷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손상된 다리 조직을 회복하고 만성다리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사용해온 정확한 3일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싼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수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것이 왜 실패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일 다리 손상을 악화시키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영원히 다리를 잃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심장내과 전문의이며
저를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건강한 다리로 제 진료실에 들어오신 환자분들이 불과 몇 달 후 발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까지 거의 걸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든 움직임을 자식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세요.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눌러보세요. 몇 초 동안 남아있는 깊은 자국이 생깁니까? 다리가 콘크리트 블록처럼 무겁게 느껴집니까?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약해서 난간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위험 구역에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 조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악화되고 있으며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에 진입하신 것입니다. 지난달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4세 여성 환자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거의 걸을 수 없으셨습니다. 따님이 매 걸음마다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6개월 동안 다리가 점점 더 약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저림, 밤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경험하셨고 종아리가 보라색을 띠며 변색되었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 세 분이 이것은 단순히 나이와 관절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통제를 처방하고 더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알았고 그것은 관절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다리를 파괴하고 있는 진짜 범인은 미세순환 장애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안에는 모세혈관이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혈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가늡니다. 이것들의 역할은 다리 근육과 조직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혈관 네트워크가 막히거나 휴면 상태가 되면 다리 조직이 질식하고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요 혈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혈전이나 막힌 동맥처럼 의사들이 보통 검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준 검사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상된 미세순환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혈류가 나빠지면 다리 조직에 대사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은 독성이 있습니다. 모세혈관 벽을 더욱 손상시켜 혈액순환을 더 악화시킵니다. 한편 우리 몸은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 회복세포를 보내려고 하지만 이 회복세포들은 혈류가 막혀 있어서 손상된 부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말 그대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도움이 도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이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혈관에만 집중합니다. 큰 막힘을 찾기 위해 CT 스캔과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이 탓이나 관절염이나 신경 손상 탓으로 돌립니다. 증상만 가리고 죽어가는 조직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진통제를 처방합니다. 그러는 동안 매일매일 더 많은 모세혈관 네트워크가 영구적으로 멈춥니다. 더 많은 조직이 죽습니다. 다리는 더 약해지고 더 아파집니다. 환자들이 1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악화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쇠약함과 저림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전 골든타임 내에 행동하면 이 휴면 상태의 모세혈관 네트워크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독성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다리 조직을 회복시키는 신체의 자연 치유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다리가 악화되는 진짜 이유는 노화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혈액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환자들이 같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다리가 무겁다고 말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고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밤에 발이 저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의사들이 뭐라고 했었는지 아십니까? 당뇨병이라고 했습니다.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 안에는 모세혈관이라고 불리는 수천 개의 작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논에 있는 작은 수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로들이 열려 있고 흐르면 다리 조직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습니다. 노폐물은 씻겨 나갑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세혈관들이 휴면 상태가 됩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능을 멈추는 것입니다. 잠들어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현대 생활이 여러분의 신체로 하여금 이 작은 혈관들을 포기하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제한된 패턴으로만 움직입니다. 신체는 효율적이 됩니다. 큰 근육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왜 종아리와 발에 이 작은 혈관들까지 혈액을 보내야 하나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혈류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다리 모세혈관들이 멈춥니다.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세혈관이 작동을 멈추면 대사 노폐물이 다리 조직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수거업체가 오지 않는 공장을 상상해 보세요. 공장은 한동안 가동될 수 있지만 곧 쓰레기가 도처에 쌓입니다. 일꾼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생산이 느려집니다. 결국 전체 시스템이 독성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다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근육 활동에서 나오는 노폐물들, 이산화탄소, 젖산, 세포 찌꺼기, 이 모든 것이 조직에 갇혀 있습니다. 이 노폐물은 산성입니다.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저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염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건강한 세포에 산소가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하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이 스스로를 먹여 살립니다. 노폐물이 많이 쌓일수록 혈액이 조직을 통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혈류가 나빠질수록 노폐물이 더 많이 쌓입니다.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사소한 불편함으로 시작한 것이 단 몇 주 만에 심각한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선생님, 68세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진료실까지 걸어오기도 힘들어하며 오셨습니다. 다리가 콘크리트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4군데 다른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진통제를 처방받으셨습니다. 무릎 수술을 제안받으셨습니다. 신경 손상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모세혈관 수준의 혈액순환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다리를 진찰했습니다. 피부가 약간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몇 초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미세순환 장애의 징후입니다. 큰 동맥들은 괜찮았습니다. 심장은 적절히 펌프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양분이 실제로 교환되는 가장 작은 수준에서 시스템이 멈춰 있었습니다. 다리 조직이 자신의 노폐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다리를 파괴하고 있는 숨겨진 범인입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유전자도 아닙니다. 휴면 상태의 모세혈관과 독성 축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72시간 안에 이것을 되돌리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이 3일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틀리게 이해하는 부분이고, 솔직히 40년간 심장학을 해온 저로서는 화가 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아래에서부터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여러분 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걷거나 너무 적게 걸어서도 아닙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혈액이 꿀처럼 걸쭉해졌고 가장 작은 혈관들이 더 이상 혈액을 밀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다리에는 약 150억 개의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너무 작아서 10개를 나란히 놓아야 머리카락 한 올의 굵기와 같습니다. 다리의 모든 세포는 이 작은 혈관들이 산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의존합니다. 그런데 혈류가 손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가락과 발끝에 모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선택을 합니다. 모두에게 공급할 수 없으니 가장 먼 영역부터 포기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발가락이 저리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그 부위를 희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첫 모세혈관이 막힌 후 3개월 이내에 대사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수거가 중단된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거리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다리에서는 이 쓰레기가 젖산, 이산화탄소, 죽은 세포 조각들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노폐물은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주변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노폐물이 남아있는 모세혈관이 다시 열리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습니다. 혈압이 완벽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혈액순환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혈관이 대사 노폐물로 막혀 있다면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막힌 호스로 정원에 물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제가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막힌 모세혈관은 더 많은 노폐물 축적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노폐물은 더 많은 염증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염증은 더 많은 모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다리 조직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지속됩니다. 쇠약함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종아리 근육을 만져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부드럽고 거의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드나요? 그것은 지방이 아닙니다. 체액과 노폐물로 가득 찬 손상된 조직입니다. 건강한 종아리 근육은 좋은 매트리스를 누르는 것처럼 단단하고 탄력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드럽게 느껴지거나 누를 때 자국이 남는다면 이미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제3일 프로토콜이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것과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막힌 혈관에 더 많은 혈액을 강제로 넣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배수 시스템을 먼저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싱크대가 막혔을 때 물을 더 틀어서 고치지 않습니다. 먼저 막힌 것을 뚫습니다. 첫째 날은 전적으로 배수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처방하는 특정 미세 움직임은 다리 근육에 펌프 작용을 만들어 축적된 노폐물을 물리적으로 짜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특정 각도에서 수행되고 정확한 시간 동안 유지되며 발가락에서 위쪽으로 간과 신장이 제거할 수 있는 곳으로 노폐물을 이동시키는 정확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날은 재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노폐물이 제거되면 표적 근육 수축을 사용하여 휴면 중인 모세혈관을 강제로 엽니다. 우리 몸에는 단순히 잠들어 있는 수백만 개의 예비 혈관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서 다쳤지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다리 조직의 압력 차이를 만드는 전략적 자세와 호흡 기술을 사용하여 본질적으로 이 잠든 혈관들을 열도록 강제합니다. 셋째 날은 세척과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때 새로 열린 통로에 영양이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면서 다시 닫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날의 음식 섭취, 수분 공급, 움직임의 타이밍이 모세혈관이 영구적으로 열려 있을지 아니면 일주일 내에 다시 무너질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이 3일 프로토콜이 다리 손상을 역전시키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다리가 악화되는 이유는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모세혈관 붕괴라는 것입니다. 다리 안에는 모세혈관이라는 수천 개의 작은 혈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작습니다. 이 모세혈관들은 다리 조직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세혈관들이 붕괴되고 기능을 멈추면 다리 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질식합니다. 굶주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증 없이 조용히 일어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붕괴된 모세혈관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재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단순히 꺼져 있는 내장 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3일 프로토콜은 그것을 다시 켭니다. 이 프로토콜은 3개의 동기화된 단계로 작동하며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어떤 단계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첫째 날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세척 단계라고 부릅니다. 첫 24시간 동안 유일한 임무는 다리 조직에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노폐물은 배수구를 막는 찌꺼기와 같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산소가 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노폐물을 씻어내려면 하루 종일 정확히 2리터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차가운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왜일까요? 미지근한 물은 12분 이내에 혈류로 직접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은 위에 머물러 있고 실제로 혈관을 수축시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이 첫날 동안 2시간마다 15분씩 다리를 높여야 합니다. 계속해서가 아니라 2시간마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이 축적된 체액과 노폐물을 다리에서 심장과 신장 쪽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둘째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재활성화 단계입니다. 노폐물이 제거되면 이제 휴면 상태의 모세혈관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특정한 형태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움직임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미세순환 펄스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발가락을 위로 3초간 구부리세요. 3초간 이완하세요. 발가락을 아래로 3초간 구부리세요. 3초간 이완하세요. 이 주기를 정확히 9분간 반복하세요. 그런 다음 55분간 휴식하세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세요. 하루 동안 이것을 6번 하세요. 왜 이렇게 짧은 간격일까요? 무너진 모세혈관은 지속적인 활동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짧은 자극과 휴식이 번갈아 필요합니다. 이것은 염증이나 추가 손상을 유발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다시 열리도록 가르칩니다. 3단계는 셋째 날, 통합 단계입니다. 이날은 2가지 전략을 결합합니다. 수분 섭취 방법을 계속하세요. 미세순환 펄스를 계속하세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추가합니다. 표적 영양 섭취입니다. 다시 열린 모세혈관은 스스로 복구하기 위한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산화질소 전구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음식에서 발견됩니다. 아침에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먹어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신체가 직접 산화질소로 전환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혈관을 확장하고 모세혈관을 열린 상태로 유지합니다. 또한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 6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계란 12개 또는 부드러운 두부 요충모입니다. 고기는 안 됩니다. 고기는 소화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 중요한 회복 시간 동안 다리 대신 위로 혈류를 돌립니다. 72시간이 끝날 무렵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저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약함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애물을 제거하고 적절한 조건을 제공했을 때 신체가 하도록 설계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리 손상을 되돌릴 정확한 3일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5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정확한 72시간 주기로 작동합니다. 70시간이 아닙니다. 4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3일입니다. 왜일까요? 신체의 모세혈관 재생 주기가 72시간마다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날은 제가 활성화 단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 회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50회,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회 회전하세요.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이 틀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베개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다리가 올라가 있을 때 종아리의 휴면 모세혈관은 중력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항 없이 열릴 수 있습니다. 서서 이 운동을 하면 전체 효과를 낭비하게 됩니다. 서 있을 때의 압력이 그 작은 혈관들을 무너진 상태로 유지합니다. 발목 회전 운동 후 정확히 10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말초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은 순환을 열린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그때서야 일어나서 정확히 3분간 걸으세요. 5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아침 산책이 아닙니다. 3분입니다. 펌프에 시동을 거는 것이지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날은 배출 단계입니다. 여기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다리 조직을 막아온 대사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같은 아침 프로토콜을 반복하되 이제 오후 요소를 추가합니다. 정확히 오후 2시의 벽에 다리를 대고 12분간 올려야 합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벽 바닥에 대고 등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세요.
이 자세는 아침 활동으로 쌓인 체액 축적을 역전시킵니다. 그 정체된 체액은 독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젖산, 세포 찌꺼기, 염증성 단백질. 12분간 다리를 올리면 중력이 이 독을 신장 쪽으로 다시 배출하여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2분 후에 빠르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옆으로 구르세요. 2분간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앉으세요. 왜일까요? 즉시 일어서면 그 모든 독성 체액이 댐이 무너지듯 다리로 다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전체 배출을 낭비한 것입니다. 셋째 날은 통합 단계입니다. 이제 신체는 제대로 순환하는 방법을 기억했습니다. 휴면 모세혈관이 깨어났습니다. 노폐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변화를 고정시킵니다. 아침과 오후 프로토콜을 모두 반복하되 한 가지 마지막 요소를 추가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과 종아리를 따뜻한 물에 정확히 8분간 담그세요. 물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소금도 안 됩니다. 약초도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한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함은 혈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장시키고 신체는 이것을 새로운 정상 상태라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 3일 후 환자의 70%가 저림의 극적인 감소를 보고합니다. 85%가 걸을 때 통증이 덜하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3일을 모두 순서대로 완료해야 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기분이 나아졌다고 셋째 날을 건너뛰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3개월 후 같은 문제로 제 진료실에 돌아옵니다. 이 프로토콜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학적 개입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음 부분은 6개월 후 스스로 걷느냐, 휠체어가 필요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와 일어설 때 그 따끔거림이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가 아닌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에는 6만 마일 이상의 혈관이 있습니다. 산소를 전달하는 광대한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상상해 보세요. 근육, 뼈, 피부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고속도로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고속도로의 절반이 막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세순환이 망가지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큰 동맥은 일반 초음파 검사에서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작은 모세혈관들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 손상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1단계, 저녁이 되면 다리가 피곤합니다. 2단계, 저림이나 따끔거림이 생깁니다. 3단계, 변색이 보이고 발목이 더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조직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단계와 4단계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기기까지 단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작년에 제가 치료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딸이 내내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단순히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리를 검사했을 때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름인데도 발목이 차가웠습니다. 피부는 회색빛이었습니다. 정강이를 눌렀을 때 들어간 자국이 거의 8초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절염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순환장애의 징후였습니다. 즉시 발목 산관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발목의 혈압과 팔의 혈압을 비교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건강한 수치는 1.0 이상입니다. 박 여사님의 수치는 0.6이었습니다. 정상 혈류량의 60%만 발에 도달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서서히 질식하고 있는 다리로 걷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사 노폐물 축적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정상적으로는 혈액이 정맥을 통해 이 독소들을 운반해 갑니다. 하지만 순환이 느려지면 이 독소들이 쌓입니다. 마치 청소 파업 중에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요. 이렇게 축적된 노폐물은 산성입니다. 모세혈관 벽을 손상시킵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건강한 세포에 산소가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다리 조직이 안쪽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통증, 허약함, 그리고 무거운 느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더 많이 걷는다고 해서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사실 순환이 이렇게 손상된 상태에서 억지로 걸으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산소를 받을 수 없는 조직에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일 없이 자동차 엔진을 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마찰하면서 더 큰 손상만 일으킬 뿐입니다. 박 여사님에게 필요했던 것,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휴면 상태의 모세혈관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휴면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예비 순환 경로가 있습니다. 이 측부 혈관들은 열릴 수 있고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지만 올바르게 자극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혈관들을 깨우려면 전략적인 휴식 시간과 결합된 특정 순서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토콜을 시작한 후 다음 72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몸은 회복을 시작하거나 쇠퇴를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차갑습니까? 허벅지와 같은 온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다리의 손상을 되돌릴 정확한 3일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증상만 가리는 치료에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낭비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먹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신습니다. 밤에 베개 위에 다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림이 다시 옵니다. 허약함은 더 심해집니다. 통증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리 조직 깊숙이 숨어있는 진짜 문제를 아무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적은 휴면 상태의 모세혈관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리의 수천 개의 작은 혈관들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손상된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도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대사 노폐물이 독성 슬러지처럼 쌓여서 주변의 건강한 조직을 질식시킵니다. 이것이 기존 의학이 완전히 무시하는 숨겨진 범인입니다. 하지만 기적이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들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이 스위치를 켠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저는 이것이 72시간 만에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72일이 아닙니다. 72시간입니다. 지금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적어두십시오. 첫째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정확히 3분 동안 발목 회전을 합니다. 시계 방향 30초, 반시계 방향 30초, 각 발마다 3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정체된 체액을 하체에서 밀어내기 위한 기계적 펌핑입니다. 그런 다음 20분 동안 완전히 쉽니다. 평평하게 누우세요.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이 휴식 시간은 미세순환이 안정화되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날 오후, 흡수가 쉬운 단백질 60g을 섭취해야 합니다. 즉, 부드러운 두부, 찐 생선 또는 삶은 계란을 말합니다. 고기는 안 됩니다. 고기는 분해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손상된 순환으로는 그 영양분을 충분히 빨리 전달할 수 없습니다. 소화 효소가 가장 강할 때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십시오. 그런 다음 정확히 12분 동안 천천히 걷습니다.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12분은 조직을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 순환을 활성화합니다. 첫째 날, 저녁. 자기 전에 8분 동안 다리를 벽에 대고 올리면서 깊은 복식 호흡을 합니다. 5초 들이쉬고 7초 내쉽니다. 이 특정 호흡 패턴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고 휴면 상태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회복이 시작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 정확히 이것을 반복합니다. 순서대로 하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지속 시간으로, 같은 음식을, 정확성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새로운 순환과 회복의 리듬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적인 경고 하나 드립니다. 이 3일 동안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마세요. 기분이 좋은 건 압니다. 열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건 압니다. 하지만 급격한 온도 변화는 깨어나고 있는 모세혈관에 충격을 주어 여러분의 진전을 되돌릴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세요. 작년에 강남에서 온 74세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침실에서 부엌까지 걷는 것도 중간에 쉬지 않고는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딸은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3일간 실천한 후 그분은 동네 시장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2주 후에는 요양원 준비를 취소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올바른 순서의 자극과 휴식을 제공할 때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이제 즉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 다리 문제가 있는 60세 이상의 지인이 있다면 오늘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친구가 내년에 독립적으로 걷느냐, 휠체어에 앉아 있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나는 내 혈액순환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지금 당장 그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의 다리는 평생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다리가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72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의 3일 프로토콜 중 어떤 미세순환 운동을 가장 먼저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천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다리 건강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다리 통증이나 저림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